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지킴이 2차 전지 공식 대변인은 아니고 궁금한 거 우리가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시장은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늘 체크해 주시는 분인데요.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부터 좀 보면요. 뭐 2차 전지 전반으로 아직 사실은 이제 활기 있게 올라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에코프로도 지난번에 이제 그 액면 분할이었었죠. 하고 나서도 반짝 하루 정도 올랐나요? 계속 약세입니다. 그죠? 네, 뭐 2차 전지 대변인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울 것 같고 예. 한 3대장 정도라고 해주시면은 네. 예, 저도 이제 한국증권TV 열혈 구독자이자 시청자인데 네. 2차 전지 꾸준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아마추어지만 제일 열심히 할 테니까 예, 좀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정말 어제 이제 일요일 밤에 이제 대본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 못했지만 이건 제가 저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랑 포스코 늘 비교가 되는 부분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가 거래 재개된 이후로 약간 좀 소강 상태에 있다가 거래 재개된 날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포스코 그룹주보다 강세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중단된 동안에 2차 전지 그림이 괜찮았거든요.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이게 거래가 재개되면 그거를 이제 머금고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랐다가 그날도 보면 오르긴 올랐죠. 그날 종가가 4% 올랐는데 고가는 11%. 결국 음봉 만들었어요. 그날도. 네, 확실하게 이게 뭐 느끼는 사람마다 다른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이 1월부터 약 4월 초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에코프로가 거래 정지에 들어갔을 때까지만 정말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강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점유율을 뭐 뺏겼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이제 거래 재개 4월 25일에 된 다음에 단기적 슈팅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 야속합니다. 저는 2차 전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1월부터 4월까지 한 달에 2번씩 산업 동향을 봤을 때는 분명 2차 전지도 물론 반도체나 조선만큼은 아니지만 2차 전지도 업황이 개선이 되고 있고 리튬 가격도 안타깝게도 지금 최근 최고점 108 위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105.5 위안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막 계속 밀렸던 게 아니고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108 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제 86위안이었던 게 1월 중순이었고 1월 중순부터 석 달 가까이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에 3일 정도 밀린 건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그렇다 주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뒤에서 실적을 또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로 좋은 걸로 느껴지지 않는데 손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네네. 지금 좀 이따 들어보죠. 네,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좀 넓게 보는 부분은 불만족스럽지만 약간 뭐 반기 1년으로 보면 그런 뷰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분명히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땐 분명히 투심이 개선됐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확실히 뭐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멉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요 정도까지 개선이 됐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줄만 한데 안 산다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사주지 않는 게 좀 아쉽다라고 판단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2차 전지를 이번 주 사가지고 다음 주 익절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고 한다면 2차 전지는 기술적으로는 포스코는 쌍바닥을 잡았고 에코프로는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으니까 그죠? 네, 실적이 1분기에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막 좋아질 걸로 보진 않았어요, 사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역시 별로 안 좋았다고 저는 느끼는데, 근데 또 손 팀장님에서는 또 다른 그 안에서의 행간을 좀 읽어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에코프로 그룹주 실적 좀 정리하죠. 네, 우선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 4월 25일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5월 3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4월 22일 월요일에 녹화를 하면서 전망치를 말씀드리고 갔었어요. 그다음에 전망치 대비했을 때는 저는
이제 전망치보다 잘했다는 게 어떻게 잘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전망치보다 잘했고요. 컨셉보다 잘한 전년 거죠. 예. 전년 동기보다는 못했지만 3개분기 연속 개선이 됐다. 그래서 저는 소액 정도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제 개인의 손절 물량을 받아준 것만도 고맙지만 손절 물량을 받아주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를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 사실 컨센서스도 없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실적은 맞아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실적을 추정을 했을 때 뭐 적자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에코프로 머티가 흑자였고 물론 1억이지만 그다음에 에코프로 HN도 흑자였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흑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에코프로가 실적이 영업 손실이 나왔어요. 298억 원 적자 전환했죠. 근데 어떤 컨센서스가 부재했다는 거, 그다음 에코프로 BM이 흑자가 나왔다는 거, 그다음 에코프로 HN이 흑자가 나왔다는 거. 제가 뒤에서 더 세부 숫자를 말씀드리겠지만 에코프로 BM이 이제 흑자가 나왔고요. 에코프로 HN이 흑자가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에코프로 HN이 흑자가 약 70억대고 에코프로 BM이 60억대 흑자가 나왔고 에코프로 머티가 130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기업이 딱 상쇄가 되면은 뭐 보합이거나 뭐 흑자이거나 약보합이어야 되는데 적자가 298억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상장 기업들은 죄가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종종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나 에코프로 CNG 이쪽에 좀 적자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다행인 거는 물론 2023년 1분기 대비했을 때는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2023년 3분기에는 이제 좀 흑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러다가 4분기에 적자가 약 1,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1,200억이 나왔네요. 1,200 정도 적자가 나왔었는데 네. 그거를 300억 정도로 줄였는데 그냥 단순하게 줄인 게 아니고 리튬 가격이 그래도 86위안에서 105위안까지 올라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를 해줬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랑 공매도는 혹시라도 제가 준비를 안 하면 손 팀장 풀렸네라고 하실까봐 그냥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보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4월 8일 거래 정지 직전에 17.2%였습니다. 근데 지금 5월 17일 거래 재개된 이후로 거래 재개 당일에도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5월 16일이 고점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5월 16일 17.78%,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70%로 소폭 최근에 줄었지만 거래 정지 이전부터 외국인은 꾸준히 사 모으고 있다. 좀 말씀드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냥 뭐 저는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이 됐기 때문에 공매도 수량도 딱 5배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래 재개 25일인데 거래 재개 전날에 공매도가 늘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공매도도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나 거래 재개 이틀 전부터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4일에 공매도가 늘어난 거는 이제 4월 25일에 거래 재개되기 전에 미리 매도를 했다. 근데 4월 25일 날 거래 재개됐을 때 4월 23일 129만 주에서 5배를 곱하면 거의 630만 주 되기 때문에 공매도된 자금이 환매수가 완료가 됐고 거래 재개됐을 때 630만 주인데 지금 644만 주니까 공매도가 한 14만 주 늘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액면 분할 전으로 따지면 한 3만 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좀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주식수로만 보면 최근에 막 갑자기 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제 화들짝 놀라실까봐. 네, 화들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액면 분할하면 어쨌든 주식수가 많아진 거니까 그죠? 그 효과라 착시 효과라는 거죠. 놀라지 말고 놀란 가슴을 일단 진정시킨 다음에 그렇습니다. 들어보죠. 그다음에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 에코프로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아쉬워하실 만한 이슈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 증권 전문가 타이틀 달고 이걸 강하게 드려도 되나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 위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누누이 에코프로를 좋아하지만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쉬운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정말 하이니켈로 정말 이 기세를 잡았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 완성차 기업들이 제발 우리 하이엔드 차량에 팔아주세요 하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에코프로도 조금
꼬리를 내린 거죠. 하이니켈뿐만 아니라 미드니켈 사업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LFP 사업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아이 뭐 우리가 산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앞으로만 갈 수 없지 않느냐, 후퇴할 수도 있다. 일부 전지를 그렇죠. 위해서 후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네. 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원가 혁신 TF팀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도 공격적이신 분들은 아니 어려운 상황일수록 투자를 진행을 해야지 비용을 줄이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인 비용 감소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이거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고민됩니다. 네. 뉴스가 이런 게 있대요. 네.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구속이 이제 원래 3일절에 네. 풀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실패가 넘어갔고 그다음에 이 주주들도 약간 좀 포기를 했는지 8.15에 특사 운동은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동채 회장이 이제 경영에 좀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도 그렇고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전문 경영인을 하니까 그분들의 장점은 정말 투명한 게 한다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점이 약간 좀 그 공격성이 떨어진다. 약간 공격적 마케팅 이렇게 그렇죠. 떨어진다. 네,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죠. 관리형을 가가지고 네. 이제 원가 혁신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서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아쉽습니다. 저는 뭐 8.15 나와야 된다, 구매운동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이동채 회장이 일단 8.15 광복절 전후로는 안 나오시더라도 뭐 내년 상반기나 이쯤에 나와가지고 복귀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에코프로 입장에서 좀 공격적인 경영 방침을 해준다고 네. 한다면 주가 부양에 좀 도움이 되지 좀 않을까 아쉬움은 판단하고 있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 이제 미공개 정보 노출한 거 그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고 그죠? 네, 잘못한 거 맞고. 그거를 이제 판정을 받는 거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그럼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상황은요. 네. 네, 우선 참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에코프로 편을 안 들어도 되는데 요즘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공부한 대로 딱 말하면 이제 그 에코프로의 극성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댓글 막 다루셨는데 댓글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에코프로 BM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당연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의 거의 80%는 에코프로 BM이 끌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봐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저는 컨센서스보다 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증권 계통에서는 매출 1조 1,077억 원, 영업손실 10억 원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이 나왔었는데 당연히 이것도 자산평가 충당금 환입 덕분이죠. 이제 조금 고점에서 산 리튬이 지금 나가는 배터리보다는 높게 샀기 때문에 이 손실이 난 건데 오히려 이제는 리튬 가격이 10월, 11월에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그때 샀던 리튬이 오히려 배터리 가격에다가 이제 충당금 환입으로 돌아오면서 매출은 9,705원이니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한 10%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67억 원 나오면서 저는 뭐 흑자 전환하는 게 좀 잘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도 소폭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게 참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저 역시도 뭐 제가 에코프로를 갖고 있다,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에코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관심보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제가 뭐 타픽이나 매매 요령은 말씀드리고 갈지언정 막 큰 비중을 실으면 안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비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좀 원만하게 우상향세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정체했다라고 한다면 에코프로 BM은 좀 우상향세를 보여주면서 에코프로는 5월 달부터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에코프로 BM은 11월부터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조금 늦게 매수를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점진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공매도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소폭 증가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4월 14일에는 476만 주 정도의 공매도가 진행을 했는데 5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공매도가 470만 주 그래서 약 6만 주 감소해가지고 뭐 그렇게 많이 감소를 하진 않았지만 네.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에코프로 입장에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준 덕분에 그래도 저는 에코프로 BM 좀 괜찮다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아쉬운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투자를 뭐 철회하겠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뷰가 갈리더라고요. 에코프로 입장에서 올해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언론사가 있고 그렇게 발표한 언론사가 있고 컨콜에서는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사를 보면은 이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구체화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주총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게 이제 5월과 6월 사이로 믿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절차가 좀 시간이 걸리는 모양이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관사는 정해져 있다고 네. 하는데 제가 KB증권으로 알고 있는데 또 뭐 주관사는 두세 군데 정하니까 그다음 시점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명확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증설 뉴스 이제 뭐 국내 뭐 청주나 이제 부산 경상남도 쪽에 투자한다는 부분이랑 헝가리 공장에다 투자를 한다는 부분이랑 예상 캐파도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증가된다든가 아니면 전방 수요가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투자 비용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꾸준하게 투자 업데이트 인사이트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체크고요. 에코프로 그룹의 다른 브라더스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이것도 제가 에코프로를 참 좋아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뷰랑 대응은 다른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이동평균선을 이탈해가지고 추가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작년 11월이나 올해 1월에 기록했던 바닥을 아직은 이탈하지 않았지만 단기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이탈했으니까 조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원래 중장기적으로 보시겠지만 조금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나마 실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에코프로 HN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에코프로 HN은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먼저 가야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에코프로 HN을 실적으로 만약에 지금 당장 내가 에코프로 그룹주 샀을 때 재미를 다 떠나서 내가 누구도 원망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말해봐라 하면 에코프로 HN이고요. 지금 주가도 3월 중순에 기록했던 여기를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이탈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지지라는 모습이고 실적을 정말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 치고 이렇게 등락폭이 있는 게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 정말 균일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매출액은 8.3% 증가한 515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73억 원에서 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꾸준하게 같은 수준으로 실적을 유지해주고 있는 기업이다. 그다음 에코프로 HN은 정말 명확하게 투자 포인트는 에코프로가 가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가야 되는데 그 에코프로 주변 모멘텀을 제거하라고 한다면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원전 쪽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해상풍력이랑 이런 태양광 쪽은 좀 뉴스에 따라 움직이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탈탄소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유럽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러면 원전을 그냥 건설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건설하는 게 아니고 환경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평가를 국내에서 에코프로 HN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AI 열풍에 따라서 전력이 필요한데 그럼 원전을 이제 수출하거나 건설할 건데 그럼 그 원전을 하기 위한 환경 평가는 누가 할 건데?라고 했을 때 좀 에코프로 HN이 좀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머티는 얼마 전에 보호해수 풀린다 그래 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 에코프로 머티의 보호 예수가 풀린다고 뉴스가 나온 게 저번 주 수요일이고 풀린 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풀린 물량이 상당했습니다. 2,248만 주로 전체 32.59%인데 그 물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왔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이 BRV 캐피탈 매니저먼트 윤관 대표가 LG 고 구본무 회장이 맞사위이기 때문에 윤관 대표는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지분을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 일반 기관이 보유해서 풀렸다고 한다면 그게 물량으로 나올 텐데 2대 주주 물량이 32%가 풀렸는데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물론 제가 자리를 떠나고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지만 뭐 BRV 캐피탈 매니저먼트가 좀 2차 전지를 좋아한다는 뉴스도 있고 이 윤관 대표가 LG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따른 특이한 뉴스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구체 관련해서 공장 증설해서 그 캐파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가 돼야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네. 부정적인 거는 이제 6개월 차가 끝났으니까 9개월 차랑 12개월 차가 있을 텐데 9개월 차, 12개월 차는 뭐 2대 주주, 3대 주주가 아닌 다른 일반 뭐 기관 투자 이런 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 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퍼가 아직도 1,150이 넘기 때문에 실적 증명이 중요하고 그 이전까지는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의 최근의 현황들을 아주 쫙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한 지금의 투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토픽주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보유 기간이 길어질지언정 손해를 보진 말자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주 말고 좀 공략할 만한 섹터가 없나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영상이 업로드된 3일 뒤에 제가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랑 포스코보다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맞다 말씀을 드리는데 에코프로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저번 달보다는 제가 좀 강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왜 안 사지? 리튬 가격이 오르고 수출동이 괜찮고 전방기업 수요가 괜찮은데 왜 안 오르지?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 연사가 여기서 울부짖더라도 이 연사 울부짖는데 안 산단 말이에요? 울부짖어도 외국인 기관이 안 사면 어쩔 수 네. 없거든요. 제가 사라고 이렇게 엉덩이를 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황은 괜찮아지고 있는데 투자분들이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어떤 특이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동안에는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4분기, 1분기 실적은 차곡차곡 개선이 되고 있고요. 아마 제가 올해 3분기까지는 에코프로 BM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3분기부터 좀 에코프로를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올해 말이다라고 하면 이제 환매수가 아마 6월, 7월 사이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환매수로 인해서 올라가면은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상황이 괜찮아지면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랑 에코프로 CNG를 상장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위치랑 수급은 비슷해요.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일단은 3분기까지 들고 간 다음에 4분기에는 에코프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과 함께 에코프로 그룹주 점검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